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소개받은 부천이동병원의 신경과 이은석 원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부천에 있는 성운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이제 안수 집사, 네, 집사고요. 안수 집사고 그냥 교회 얘기 조금 하면은 여기가 이제 각 지방에서 모인 중부 연회잖아요. 인천하고 경기 있었고 저희 교회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장로교 합동이거든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저희 장로교 합동은 각 노회로 이루어지고요. 지역은 아니고 노회로 이루어지고 이제 노회도 모임이 있거든요. 단체가 저희 담임 목사님은 이제 서울 지역 노회 협의회 회장을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는 것처럼 담임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셔서 그래서 네, 혹시 이제 저희 교회도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다들 장로님들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혹시 이제 신경과에 대해서 아니면 신경과 아니면 의학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출 있으시면 저희 목사님 통해서 문의하시면은 사실 여기 분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래서 문의하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알려드릴 테니까 네, 이런 케이스 통해서 혹시 생각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부천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중창단을 했어요. 학교 중창단인데 기독 중창단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기독교를 정말 다녔습니다. 기둥계 오래 계신 장로님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둥계라는 그 대회도 있었고 그다음에 연합제라고 해가지고 매 겨울마다 청소년들 모여가지고 이제 발표 같은 거 했었거든요. 그때마다 기둥교회에서 늘 헌신적으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행사들을 치렀었고 요새 이제 아이들이 중창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학교에서 중창단이 다 사라져서 지금은 이제 못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때 이제 약간 좀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기둥교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저희 교회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받는 교회가 기둥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기둥교회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뇌혈관 질환과 치매 예방이라는 주제로 뽑았습니다. 네, 다음 분 보세요. 그래서 네, 먼저 이제 신경과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신경과가 신경외과하고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면, 그래서 중추 및 말초신경계, 중추란 것이 여기 뇌를 얘기하고요. 말초신경계는 이제 뇌에서 나와서 몸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신경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경계를 다루는 진료과에서 이제 꼭 신경의 손상만 보는 과는 아니고요. 두통이나 어지러움 같이 신경의 어떤 기능적 이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들도 같이 보는 과가 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신경과의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여러 개가 있지만 4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왼쪽에가 이제 윈스턴 처칠, 옛날에 영국 수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에 보시면 C가 담배를 물고 있죠. 저 수상이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제 저 사진 수상의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진사가 사진이 안 나오니까 물고 있던 담배를 뺏었거든요. 그랬더니 얼굴이 찡그리고 굉장히 환해하는 그런 사진이 남아있어요. 인터넷 검색하시고 그만큼 굉장히 담배를 사랑하는 그런 처칠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저게 관련이 있는 게 이제 썰이에요. 그 옛날에 이제 한국 전쟁 때 6.25 전쟁 때 이제 영국하고 미국하고 그 다음에 북소련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4개가 모여가지고 이제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멈춰야 되니까. 근데 그때 저 담배 때문에 뇌졸중 중풍이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빨리 끝내고 싶다. 전쟁 끝내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하기 싫다. 그래가지고 빨리 끝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면 뇌졸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바뀌었을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냥 썰입니다. 네. 그다음에 오른쪽 위에는 이제 루게릭이라고 해서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어떤 병에 사람의 이름이 붙으면 그 병을 발견한 의사 이름이 붙거든요, 대부분. 근데 환자 이름이 붙는 몇 안 되는 질환 중에 하나고요. 이제 그 루게릭병이라는 게 뭐냐면 몸의 근육들이 다 말라서 죽는 병이에요. 그래서 심장도 근육이고 호흡도 근육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말라서 심장이 안 되고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그런 병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왼쪽 아래는 많이들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로빈 윌리엄스라고 해서 유명한 영화 배우죠. 미국 헐리우드 배우. 그래서 이제 생각나는 영화 미세스 다우파이어나 박물관에 살아있다, 죽은 시인들의 사회, 그런 영화를 찍었던 아마 나무조연성까지도 봤던 아카데미 그런 유명한 배우인데, 저분이 이제 치매에 걸려서 죽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기억력 깜빡깜빡한 치매가 아니고 성격이 좀 괴팍해지는 브이스치 치매라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성격이 괴팍하니까 가족들이 다 떠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말년에 쓸쓸하게 자살로 생을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런 이제 비극적인 일이 치매로 생겼기 때문에 뭐 지금은 그 가족들이 이제 이 브이스치 치매 퇴치를 위한 이제 그 모금활동, 도네이션을 좀 세계적으로 다니기도 하고 뭐 그런 치매고요. 오른쪽 아래는 제일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무하마드 알리, 그 유명한 검수 선수죠.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그래서 저게 이제 기억나신 분들 계실 건데 96년도에 미국 애틀란타 올림픽 때 마지막 성화 공동주자로 나와서 그 성화를 했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이라는 게 이제 손이 덜덜덜 떨리는 병인데 이제 그 상황에서도 저 성화를 끝까지 완수를 해서 박수를 받았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과가 보통 세게 다루는 과들은 저렇게 네 가지가 되고요. 오늘의 주제는 저쪽에 있는 뇌졸중과 치매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요. 그래서 뇌졸중에 대해서 먼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제는 치매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뇌졸중과 치매는 전혀 떼어낼 수가 없는 질환이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습니다. 생기는 이유가 똑같기 때문에 뇌의 손상으로 인해서 생긴다가 똑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저희 이제 CT 영상인데 하나는 까맣게 변해졌죠. 저건 이제 뇌 경색이라고 해서 혈관이 막혀갖고 뇌가 손상될 때 CT에서 저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하얗게 변해있죠. 같은 부위지만 저건 이제 뇌출혈이라고 해서 혈관이 터져서 저렇게 이제 피가 새어나서 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생기는 위치가 같다 보니까 증상은 똑같죠. 그래서 뭐 한쪽으로 이제 마비가 온다든지 뭐 감각이 이상하다든지 혹은 이제 언어 이상이나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단어를 말한다든지 이런 대화 의사소통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입 자체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음식이 삼켜지지 않는 이런 식의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 가면은 저게 CT를 바로 찍거든요. 저런 증상에서 병원 가면 그러면 이제 CT 찍고 저 둘 중에 어떤 질환인지 먼저 감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MRI를 찍는데, 그래서 가끔 환자분들이 혹은 보호자분들이 아니 왜 사진 찍고 또 찍어요? 빨리 치료해야 되는 병 아니에요? 왜 자꾸 검사만 해요? 라고 많이 가끔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증상은 똑같은데 질환이 완전 다릅니다. 하나는 터졌고 하나는 막혔죠. 그래서 치료가 반대로 해야 돼요. 하나는 혈관을 끌어줘야 되고 하나는 혈관에서 피가 더 새어나지 않도록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검사에서 뭔지부터 확인하고 MRI를 찍어서 정확한 변변을 확인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게 이제 원래 혈관 사진인데 대칭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화살표가 되는 부분이 대칭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원래 이제 옆으로 혈관이 다리처럼 나가야 되는데 저게 이제 혈관이 막혀서 생긴 뇌경색의 특징적인 MRI 소견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증상은 뭐 좋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증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글씨가 지금 잘 안 보여서 근데 이제 사진 그림만 보고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한쪽으로 오는 증상들뿐만 아니라 어지럼증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지럼증이 생기면 처음에 다들 이비인후과를 많이 가세요. 그래서 빙빙 도는 어지럼증이 이비인후과에서 보는 질환이고 갑자기 생기는 어지럼의 90%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지럼이 아닌 어지럼이나 혹은 빙빙 도는 어지럼 중에서도 일부 어지럼증은 뇌졸중으로 해서 오는 어지럼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비인후과 문 열 때까지 기다렸다 가야지 그러다가 타이밍을 놓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55세 이상이신 분들이 갑작스러운 어지럼이 생기면 이비인후과 기다렸다 가시는 것도 좋지만 처음 겪어보는 어지럼이라면 가급적이면 병원을 가시는 걸, 응급실 같은 곳을 가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이제 다 넘어가서 제일 오른쪽 끝에 보면 이제 갑작스러운 두통이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2년 전에 이제 그 영화배우 강소연이 갑자기 사망을 했었거든요. 이제 강소연이 사망한 질환이 뇌동맥류라고 해서 갑자기 뇌혈관 질환이 파열이 되는 그런 이제 질환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질환들은 다 증상이 비슷하지만 유일하게 뇌동맥류 파열만큼은 저 심한 두통이 생겨요. 그래서 혹시 벌에 쏘여보신 분 계시면은 갑자기 머리를 빡 쏘았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저거를 받으면은. 그래서 이제 저런 갑작스러운 두통이 오면은 저거는 정말 초응급중의 응급입니다. 바로 병원 가야 되고 없으면 다행입니다. 안 터졌으면 다행인데 그래도 꽤 많은 수로 터지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는 꼭 반드시 가셔야 되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이제 치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 굉장히 빨리 하고 있잖아요. 오셨는데 영성에 도움이 되는 말씀과 강의를 들으셔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빨리 얘기를 하고 혹시나 이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 좀 받고 그래서 최대한 원래 정해진 시간에 맞추려고 제가 일부러 빨리 하고 있는 거니까 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치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이는 저 노란색이 정상적인 뇌이고요. 네, 만약에 이제 치매가 걸리면, 그러니까 치매라는 것은 뇌 위축, 나이가 들면서 뇌가 점점 쪼그라들거나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뇌경색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이제 어떤 질환들을 통해서 뇌가 손상이 많으면 그때 이제 생기는 병을 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상으로는 우리가 흔히 하는 기억력 저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생활에 문제가 되는 그런 장애들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저 가운데 있는 뇌 위축과 손상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건망증과 치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제가 글씨가 보이지 않아서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할게요. 건망증이라는 거는 이제 일단 그 우리가 이제 깜빡깜빡 있잖아요. 그럼 건망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깜빡깜빡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환자분들이 오실 때 제가 깜빡깜빡해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하면서 자기 발로 오신 분들은 거의 10중 8구는 건망증이라고 보고요. 근데 치매 환자들은 내가 깜빡깜빡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되는 필요성을 모르죠. 그래서 보통 보호자분들이 데리고 와요. 보호자분들이 이상해 자꾸 깜빡깜빡하잖아 그러면서 막 데리고 오면 환자는 아니 나는 멀쩡한데 왜 나를 병자 취급하는 거야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서 막 화내면서 오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면은 보통 이제 치매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망증 같은 경우에는 깜빡거리만 있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깜빡거려서 약속 시간에 못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렌즈에 불을 올려놨는데 가스렌지에 불을 올렸는데 안 뜬다든지 어떤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는 게 건망증 계열이지만 치매는 그 생활 자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전 단계에서 행동장애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내가 깜빡거린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속 시간에 내가 늦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치매 환자가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하잖아요. 그러면 치매 환자들은 아니 나는 약속을 한 적이 없어. 왜 거짓말을 하는 거야? 왜 나를 치매 환자로 몰고 가면서 화를 내죠.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직장에 가서도 일을 맡았는데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까먹죠. 뭐까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들어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네. 문제에 대해서 이제 건망증 환자들은 제가 아까 맞아요 그랬었네요 하면서 이제 사과를 하는데 치매 환자들은 뭐라고 하죠. 나 직장 안 다녀 더러워요. 난 그런 적 없어요. 나를 쫓아내려고 모함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표적인 거 하나 알려드리면 우리 가끔 물건을 어디 놓고 깜빡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냉장고에 집어놨어요. 그러면은 이제 건망증 환자들은 나중에 휴대폰 냉장고에 찾고서 내가 아까 냉장고 열었었을 때 그때 여기다 놨었나 보다. 차차차 아유 내가 치매가 걸렸나 봐 이렇게 말하지만 치매 환자들은 숨겼네. 누가 들어와서 숨겼어. 내 자식인가? 네. 내 자식이 숨겼나? 아니면 집에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 도둑이 왔었구나. 도둑이 와가지고 내가 들어오니까는 핸드폰 여기다 집어넣고 어디 숨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제 주위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주위 사람들하고 불화가 생기는지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사실 이게 어떻게 제가 준비한 원래 PPT가 있는데 그 PPT가 아니고 이게 강의한용 PPT가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할 얘기가 준비한 게 많은데 혹시 확인해 줄 수 있으세요? 네. 너무 빨리 끝나거든요. 제가 준비한 PPT는 요거에 한 2~3배 정도 되는데 너무 많이 줄었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강연 대표를 해봤었거든요. 그러면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올려주신 거는 책자 있는 거 올려주셨고 제가 이제 책자는 그 생략을 한 거고
중요한 것만 남겨놓은 거고 제가 원래 준비했던 PPT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좀 확인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제 말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은 그래서 네. 네, 아까 이제 제가 외소장하고 관련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치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치매는 이제 크게 한 4-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깜빡깜빡거리는 증상을 주로 하는 치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뇌에 보면은 요쪽에 해마라는 부위가 양쪽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우리가 기억을 하게 하는 주된 저장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안 그러시겠지만 술 먹고 필름이 끊긴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술 먹고 필름이 끊긴다는 게 해마가 술을 먹으면서 가장 타격을 잘 받는 부위거든요. 손상이라거나 타격을 잘 받으면 그러면 이제 기억이 해마라는 게 기억을 저장하는 부위예요. 그래서 저장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장이 안 되니까 나중에 술을 깨도 그때 있었던 사건들을 기억을 못하죠. 이게 이제 필름이 끊긴다는 건데 치매 증상이 그거와 똑같아요. 해마가 손상이 돼서 더 이상 기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냉장고 일화 같은 거, 냉장고에다 물건을 넣었다는 사실 자체를 뇌에서 기억을 해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그 빈 기억을 조작을 해낸다든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도둑이 들어왔다, 누가 숨겼다라고 조작을 해낸다든지 그 사실을 잊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의 특징 소견이고요. 그래서 이제 뇌 해마가 망가졌을 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루이스체 치매라는 게 있습니다. 루이스체 치매는 이제 뇌의 그러니까 해마라는 거는 요 손가락과 손가락의 만남 부분에 있다고 하면은 요 부위쯤에 있는 뇌가 손상이 돼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지가 좀 잘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도둑의 생김새가 아주 명확해요. 굉장히 자세하게 도둑의 생김새를 설명해요. 배우 누구를 닮았고 남자고 여자고 무슨 색깔로 옷을 입었고 이렇게 막 만들어내고 이제 동물이 들어왔다라는 거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무슨 동물이 무슨 색깔이 들어왔다. 근데 또 재밌는 건 알츠하이머 치매랑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본 것이 사실이라고 그대로 믿는 반면 루이스치 치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본 게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왔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끔 이제 옛날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저승사 이제 몸이 안 좋을 때 저승사자가 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실체가 막 보이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러면서 이제 성격이 막 변하는 아까 로빈이라스 해드렸던 것처럼 그런 증상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루이스 치매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전두축적 치매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두엽하고 옆부분과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망가지는데요. 전두엽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사람을 억제를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앉아 있을 때 어제 이제 다양한 어저께 열심히 세상을 사시고 오늘 아침에 너무 힘든 공부를 이끌고 전도님들께서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앉아서 강의 듣는 것도 힘드실 수도 있고 나가서 좀 쉬고 싶고 그러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 억제하는 부분에서 나가면 안 돼. 우린 여기서 앉아서 나는 여기서 앉아서 들어야 돼.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하고 나를 제어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 질환에 걸리면 여기가 망가져서 나가고 싶은 대로 뛰쳐나가버리죠. 그래서 성격도 좀 변하는데 성격 변하는 게 보통 이제 억제가 안 되면 갑자기 화를 내는 이런 식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좀 사고 나는 환자들한테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네, 저 나왔네요.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 슬라이드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교통사고 나면 보통 여기 많이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 났던 환자들, 뇌가 손상됐던 환자들이 성격이 억제가 안 되니까 거의 대부분 이 문제예요. 여기가 망가져요. 그래서 이제 전두축적 치매와 같은 이상한 증상을 보이죠. 네, 치매 종류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이제 슬라이드 보시면 아니요, 그거 바로 직접. 방금 보여줬던 사진 보여주세요. 네, 요거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아까 그 사진 보여주세요. 처음에 보여주셨던 사진. 네. 그래서 그 전 페이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고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치매의 종류는 이제 아까 제가 손가락 이렇게 막 가르쳤었죠. 그래서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 치매 사진과 두 번째로 흔한 혈관성 치매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정상 사람의 사진이고 오른쪽 끝에 보시면 저게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의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마 부분이 쪼그라들어 있어서 그 검은 부분이 공간이 늘어나 있는데 여기 이 부분 제 손가락에 가르치는 부분 저기가 시커멓게 더 늘어나 있죠. 저게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의 특성인 거죠. 네. 그래서 저 부분이 그래서 그 치매 검사를 할 때 이제 장면들 중에 만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한 번 정도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화 연락이 오거든요. 60세 넘어 검사를 하고. 그래서 검사를 하면 막 무슨 설문을 해요. 그리고 뭐 이제 괜찮습니다 가세요. 아니면 이제 뭐 약간 이상 있으면은 뭐 이제 좀 더 정밀 검사를 하고 그러는데 뭐 이런 걸로 치매를 감별할 수 있는가? 당연히 아니죠. 그렇게 검사를 해서 무슨 이상이 있으면 이분을 병원으로 연결해서 저 사진을 찍게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저런 식의 손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나는 치매 환자가 아닌데 치매로 등록이 되면은 돈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나라에서. 그래서 거짓말로 치매인 척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이제 의사잖아요. 저거 전공한 의사. 저는 치매에 걸려도 그 검사하면은 만점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치매 검사 들어가서 바로 다 쓰고 답도 다 쓰고 할 수 있어요. 저는 만점 나오거든요. 치매에 걸려도. 왜냐하면 오래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최근의 기억이 아니라. 근데 제가 치매에 걸렸을 때 뭔가 행동 이상이 나타나죠. 그런 건 다 알지만 그래서 MRI를 찍으면 저렇게 뇌가 손상된 걸 보면 이 사람은 치매구나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뇌 사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치매를 확인할 때는. 그 다음에 아래는 이제 그 두 번째로 흔한 치매인 형화성 치매에 대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하얗게 변한 게 뇌가 손상이 된 거고요. 저렇게 되는 것들은 뭐 아까 말씀드린 뇌졸중이 와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우리가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혹은 이제 담배를 태운다든지 하면 아까 천출경처럼 그러면 저렇게 뇌가 하얗게 변하는데 그러면 저 부분들은 다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졸중은 한 번에 막 손상이고 저거는 서서히 망가지면서 결국은 끝은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게 이제 혈압성 치매의 특징적인 소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요. 치매 진단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설문 내용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저걸 하는 이유는 치매는 어쨌든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치매를 진단해야 치매가 진행된 속도를 늦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치매는 뇌졸중과 마찬가지로 뇌가 망가져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일단 망가지면 원래로 돌려놓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 불가능하다고 아직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진단해서 뇌가 덜 망가진 상태를 최대한 늘려줘야 되고 이제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치매약들이나 아니면 이제 지금 미국에서 그 주사로 만든 치매약이 새로 개발이 됐어요. 1년에 한 3,4천만 원 드는 그런 약이 개발이 됐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이제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많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약은 무조건 초기에만 써요. 그러니까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는 그 약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조기 진단을 하면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그런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지만 비약물 치료라고 해서 운동 치료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지 치료 환자가 치매에 대해서 그 힘든 생활을 하지 않도록 그 환경들을 좀 조성해 준다든지 환자를 교육하는 인지 치료 같은 것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상태에 비해서 훨씬 더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치료라는 표현을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거죠. 치료는 아니고.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래서 치매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저기 나와 있는 사진이 다들 아실 거예요. 브루스 윌리스죠. 그래서 영화 다이아드 시리즈의 주인공. 그리고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도 찍었었고 그리고 뭐 이제 식스센스 유명한 영화죠. 그런 걸 찍었었는데 이걸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이 브루스 윌리스가 2022년도에 실어증이라는 질환에 걸려서 더 이상 영화 배우를 할 수 없다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실어증이라는 게 한문 용어 그대로 말하는 걸 까먹는 거거든요. 읽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아니라 증상이에요. 말하는 걸 읽는 증상이죠. 증상이니까 이게 진단명이 아니에요. 내가 아까 한쪽 팔이 마비된 것처럼 그냥 실어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기사를 보면서 뭐야 왜 실어증이 왔어? 원인이 안 나왔네? 그리고 이제 눈치를 챘죠. 이거 치매구나. 나중에 시간 지나면 치매라고 진단이 나오겠다. 아니나 다를까 기사 나오고 1년 뒤에 저렇게 이제 치매 진단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뇌가 쪼그라들어가지고 말을 못하게 되는 실어증에 걸리는 여기 이제 왼쪽 뇌가 언어 중추거든요. 여기가 망가지면 실어증에 걸려요. 그래서
아 나중에 1년이 지나서 좀 더 정밀 검사를 하니까 치매였다라고 이제 기사가 떴지만 그거는 확진이 됐을 때 걸린 시간이고 사실 처음에 진단했던 의사들도 치매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다만 확진을 하려면 저렇게 뇌가 쪼그라드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은 괜찮지만 뇌사진을 찍었더니 멀쩡하게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1년 지나니까 뇌가 다 쪼그라들어서 치매 맞아 이렇게 진단해서 치매 진단에 1년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설명드린 이유가 가끔 이제 그 장년님들께서 부모님을 모시고 치매 치료를 하러 가시면 검사에 되게 치매 같아. 검사했더니 치매 같은데 의사가 뇌사진 찍고 멀쩡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럼 치매가 아닌가? 막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그리고 의사도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내가 이거 치매인 줄 알았는데 머리가 깨끗하네. 왜 그러지? 그럼 이제 의사가 1, 2년, 2, 3년 정도 좀 두고 보시죠. 저랑 약 먹으면서 좀 경과 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사진을 또 다시 찍어요. 그래서 아니 왜 찍었는데 또 찍으라고 그러지? 왜 1년 뒤에 또 찍으라고 그러지? 이게 아니라 이제 저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거죠. 찍고 나면은 치매 환자가 맞다면 1, 2년, 늦어도 3, 4년 안에는 뇌에 손상이 발견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때 치매 진단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이 진단이 안 된 기간 동안에 이제 치료는 잘 해야겠죠. 그래서 의사도 자꾸 만나고 해야 돼요. 다음 페이지 나오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 이제 아주 전형적인 알츠하이머 치매 가장 많이 보시는.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전체 치매 환자의 5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라고 하면 깜빡깜빡거리는 증상을 떠올리는 거죠. 왜냐면 가장 흔한 치매니까.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그걸 기억을 못 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을 못해서 음식을 먹고도 뭔지 기억을 못하는 거고, 두 번째는 치매에 걸리면 그 이제 포만감을 느끼는 중추 자체가 손상이 돼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배부른지를 모르게 되죠. 저 환자분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귤 한 박스 이렇게 자식이 사놨어요. 겨울에 귤 좋아하시니까 이거를 다음날 다 먹어 보셨어요. 그날 이틀 사이에 본인이 먹은 걸 모르는 거예요. 네. 그게 배가 부른 것도 모르고 그래갖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치매에 걸리면 이제 그런 식의 증상이 되죠. 그래서 치매 환자 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자꾸 간식 먹으려고 그러고 밥 먹으려고 하고 이런 증상 나타나시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길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단순히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길을 다닌다는 건요, 기억력에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뒤통수 정도에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건망증과는 상관이 없어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 근데 치매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손상이 되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많이 다녔던 일이에요. 처음 가는 길 말고. 그래서 치매 증상은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부모님이 혹은 내 친구가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잦아 경찰이 서울에서 찾아왔네 인천 사람을, 그러면은 한번 좀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마이크를 들고 무슨 말인지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실효증 같은 증상이 와서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마이크가 뭔지 모르는 거죠. 많이 안 써봤었으니까 그 마이크를 봤는데 너무 익숙하지 않은 음원에서 뭐에 쓰는지 모르고 막 이러면서 혼동이 오는 그런 상황들을 표현한 거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왼쪽 아래 사진, 아까 전에 이제 교수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그럼 이제 일단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막 도둑놈이 내 집에 물건을 훔쳐가지 않을까,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네, 우울하기 시작하죠. 초조하고, 그럼 잠도 안 오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신경 행동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도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아래 있는 거는 뭐냐면 저게 이제 치매 환자들을 확인하는 도구인데, 저 4개로 나뉘어 있어서 돌돌 돌릴 수 있어요. 그러면 돌리면 가운데처럼 이제 톱이나 드라이버를 맞춰줘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저걸 맞출 수 있느냐. 그다음 두 번째, 저 도구를 가지고 사용을 해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톱을 가지고 사용을 하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저거를 들고 톱으로 이렇게 써는 신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치매 환자들은 내 손이 톱이에요. 이러고 계세요. 치매 환자분들은.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드라이버 사용하는 걸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돌돌돌돌 돌리는 이렇게 포즈를 취한다고 하면은 치매 환자들은 자기가 돌려요. 자기 손이 돌려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물건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뭔가 이상하게 사용하는, 그리고 물건 자체를 잘 모르게 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뇌졸중과 치매의 공통점은 예방입니다. 아까 전에도 굉장히 강조드렸지만 예방이 제일 중요한 질환이라서 일단 한번 생기면은 되돌릴 수 없고요. 현대의학으로는 창조의 섭리죠. 어떻게 보면 되돌릴 수 없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그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치매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치매는 치매라는 질환에 걸리는 건데 이게 약간 가족력도 있고 그 다음에 유전성도 좀 있고, 물론 왜 생긴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그 위험인자가 이미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 위험인자가 없다고 해서 안 생긴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잘 생긴다. 아까 말씀드린 혈압, 당뇨, 고지혈증, 담배, 그다음에 요새 많이 뜨고 있는 게 이제 수면무호흡. 수면무호흡이 있으면은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숨을 안 쉬거든요. 근데 산소 포화도가 우리가 보통 이제 내 몸에 산소가 93에서 6% 정도 돌아야 되는데 잘 때 숨을 안 쉬면서 이 산소 포화도가 80, 70대 뚝뚝뚝 떨어져요. 그럼 이게 뇌에 산소가 덜 가겠죠. 그러니까 나는 내 뇌를 쉬게 하기 위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내 뇌는 산소가 덜 가지 않아서 쉬지 못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막 머리가 엄청 아프고 깨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피곤하고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뇌에 산소가 가지 않아서 뇌졸중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험인자들이 익히 잘 알려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해당되는 분이 계시다면 장애인이 계시다면 지금 약을 안 드신다면 바로 약을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 내가 코골이가 심하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증상이 있다 하면은 대학병원 같은 곳 가셔서 수면 방원 검사라고 있어요. 그걸 꼭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약간 좀 체중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비만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코골이가 있으면은 반드시 살도 좀 빼셔야 되고 그런 예방이 중요하고요. 뇌졸중은 그렇게 예방할 수 있고 치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치매 학회에서 홍보를 할 때 예방이 답이라고 저렇게 표시하고 있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방 자체도 중요하지만 빠른 진단을 통해서 그게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도 예방이지만 검사를 하는 것들 그리고 추적 관찰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 페이지 올려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예방에 관련된 것들인데 요거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에 어차피 다 내용이 들어와 있어서 저도 제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음식 잘 보이시나요? 글씨가 너무 작죠. 여기서도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음식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붙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중해식 식사라고 그러죠. 생선이라든지 올리브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얘들이 고지혈증에 나쁜 고지혈증도 좋은 고지혈증이 있고 나쁜 고지혈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좋은 고지혈증, 나쁜 고지혈증이 아닌 그런 쪽으로 이제 유도해내는 그런 음식 습관을 가져라라는 이야기들이 저 위에 있고 이제 그리고 이제 자꾸 사람을 만나고 그러셔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치매에 걸리면 이제 장로님들께서 늘 교회 가시고 이제 하시니까 교회에서 많은 이제 활동들을 하시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사람을 안 만나면 내가 치매에 걸리거나 문제가 생겨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 옆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나 혹은 내 가족에게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갈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좀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사회활동들이 뇌를 계속 자극을 시켜가지고 어떤 치매로 인한 영향들을 조금 억제를 해줘요. 왜 우리 농담처럼 고수톱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진짜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게 고수톱이라는 게 어떤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고수를 취재합니다. 그래서 흐름들이 있고 폐를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저게 나왔네. 그럼 다음에 뭐가 지금 안 나왔구나.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머리 회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뇌가 이제 사용하지 않아서 늙어가는 것들을 조금 방지를 해주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내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내 가족이 가자고 그러면 그냥 군말 없이 따라가고 아닌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군말 없이 따라가서 체크하고 내 사진도 찍어보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저게 마지막 이겁니다. 이건 꼭.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갑작스러운 심리학적 이상 발생 시에는 뇌혈관 질환 가능성이 있으므로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한쪽 팔다리 마비가 돼 갑자기 말이 안 나와 삼키는 게 잘 안 돼 침이 줄줄 흘러 그리고 갑자기 막 어지러워 한쪽 팔다리 감각이 갑자기 이상해 그냥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응급실 가세요. 가셔서 검사 꼭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치매는 서서히 진행하는 질환이며 다양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뇌졸중은 혈관이 막혀 나타나는 갑작스러운 질환이지만 치매는 치매를 유발하는 단백질들이 있어요. 걔네 때문에 뇌가 서서히 파괴되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들 하세요. 보호자분이 환자분을 모시고 올 때, 치매 환자를 모시고 올 때,
아 이번 추석에 가보니까 이번 설에 가보니까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1689는 갑자기가 아니고 내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고작 그때 깨달은 거고 실제 치매는 그 전부터 진행이 됐었죠. 진행되다가 주위 사람이 불편감을 느낄 정도로 진행된 게 그 시점인 거예요. 네. 그게 대부분이고 다만 이제 진짜로 문제가 있는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추석에 가서 만난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그 부모님이 전화를 하시죠. 옆 동네 사람이 전화해요. 이상해서 갑자기 넘어져 이러고 전화가 와요. 그게 이제 뇌출혈의 특징이고요. 다음에 세 번째, 뇌혈관 질환과 치매 모두 뇌의 변화가 동반되므로 의심이 될 때는 뇌 영상을 포함하여 적절한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네, 그래서 또 이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뭐 자꾸 검사하는 것 같고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보고 괜찮다고 그러는데 이거 자꾸 해야 되는가? 네, 하셔야 되고 혹시나 이제 내 형제 자매나 내 부모님이 치매를 앓으셨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가족력이라는 게 좀 있어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혈관성 치매가 내가 서서히 그 혈관의 문제로 손상되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짠 걸 좋아하면 내 가족들도 짠 걸 좋아해요. 내 형제 자매도 나도 짠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혈압이 많이 높아요. 혈압이 높으면 아까 그 이제 뇌혈관 치매의 위험 인자라고 그랬죠. 그렇게 돼서 이제 내가 치매에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런 가족력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치매 유전자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전 만약에 이제 치매 대학병원 가시면 치매에 걸리면 반드시 그 유전자 검사를 좀 하거든요. 가격이 좀 비싸요. 40만 원 되는데 해서 만약에 그 치매 유전자가 있으면 내 형제 자매나 나도 그 유전자를 갖고 있을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있을수록 치매가 더 잘 생기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의심이 될 때는 반드시 검사를 하셔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늘 100번 강조해도 그 부족하지 않아요. 뇌 질환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혈관 질환과 치매는 예방하고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언제나 행복하시고 강건하시길 바라겠습니다.